자, 그렇다면 이제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의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쇼펜하우어는 왜 의지를 말한 것일까요? 의지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정의를 간단하게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일단 쇼펜하우어는 표상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내면적 영역에서 더 나아가 의지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의지는 자연과 양자, 그 걸쳐에 존재한다는 거죠. 의지는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자연에서 그 의미가 더욱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자연은 자신의 의지를 맹목적으로 산출합니다. 그 같은 자연의 의지는 무목적적인 특징을 드러내며 동시에 한계없는 양태로 드러나죠. 이 과정은 인간의 영역의 밖과 안을 통해서 교차적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은 자신이 귀속된 현상계에서 머물러야 하기에 근거율에 종속되죠.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고 더 나아가서 자유로운 자신의 본질을 실현시키고자 하지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자유와 쇼펜하우어가 추구하는 불교적 초탈의 영역은 인간의 근거율을 넘어선 자연의 의지에 가닿은 이지계의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현상계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쇼펜하우어는 그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통해서 인간과 세계의 연결성과 인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문제의식에 대한 해명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네 가지 양태로 나뉘어져 드러나죠. 자, 첫 번째로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인식론을 주제로 현상계에 종속된 인간이 어떤 형태로 세계 내에서 자신의 의지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2부에서는 의지로서의 세계를 고찰하죠. 자,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인식으로서 인간의 내면이 어떤 식으로 세계를 표상하는지를 의미한다면은 의지는 표상과는 반대로 의지 그 자체가 개현된다라고 의지 자체가 스스로 개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로서의 세계를 고찰한다라는 것은 세계 그 자체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가를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자연의 시각 혹은 종교의 시각, 신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그 자체로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쇼펜하우어가 의지로서의 세계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생애의 의지, 욕망의 의지가 아니라 결국에는 무해의 의지로 나아갑니다. 없음으로의 의지가 곧 세계 그 자체의 의지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장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속한 세계의 실제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계는 인간의 주관적 영역의 결과인가 원인인가라는 문제는 쇼펜하우어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로 드러난 현상이 인간의 주관적 감적 영역의 원인이 될 경우 인간의 내적 영역은 단순한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자, 이 경우 인간의 내면의 영역은 단순한 외부 대상의 촉발에 의한 반응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경우에는 인간이 자발적 자유의 행위 자체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세계로 드러난 현상이 인간의 표상의 결과라고 한다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세계의 원인은 자체에 있지 않고 단순한 인간의 표상의 산출문이라는 것은 독단론의 다른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1부와 2부에 걸쳐서 쇼펜하우어의 인식론과 세계가 존재하는 세계의 실제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고찰을 정의합니다. 자, 여기서 실제론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실제론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론은 곧 플라톤의 이데아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우리가 대부분 분들이 이데아를 생각하실 때 이데아가 관념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데아는 실제론에 해당합니다. 자, 왜 실제론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실제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의 제한된 내부 세계의 외부에 고유한 그것 자체의 원형 세계가 있다는 것이 실제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론의 특징에서는 원형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모상 세계,
그것을 모사한 세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실제론의 주장이랄까요. 실제론의 약점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모상의 세계라면 우리는 실제론의 세계의 형식의 껍데기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되는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론적 세계에서 모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격화되기 때문에 그 의미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제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부와 4부에서는 도대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무엇을 가닫고 있느냐? 그렇다면 실제론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고찰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자체에 대한 원형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우리는 껍데기만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론의 한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념론과 실제론의 중간 단계를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쇼펜하우어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잠깐 멈추겠습니다.